나는 40대 직장인이다. 매주 수요일이면 지키는 루틴이 있다. 아침 출근 전에 동네 편의점에서 자동 한 장과 수동 한 장을 사는 것이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곤 했다. 매월 밀리는 관리비, 국민연금과 4대 보험의 미납 알림들, 그런 것들이 내 생활을 눌렀다. 그래서 나에게 로또는 잠깐이나마 희망을 사고 불안해서 도망치는 한 방법이었다. 당첨 전 그 주는 뭔가 달랐다. 평소 꿈을 거의 꾸지 않던 내가 연달아 생생한 꿈을 꿨다. 숫자가 반짝이며 떠다니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 지금이 기회다라고 낮게 속삭였다. 꿈에서 깨어나도 그 울림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자동 한 장, 수동 한 장을 샀다.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폰을 대충 만지다가 QR코드를 찍었다. 화면에 뜬 문구는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1등 당첨을 축하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믿기 위해 여러 번 화면을 새로 고침했고 용지를 꺼내 번호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 확인했다. 자동으로 뽑힌 것이 1등이었다. 멍했다. 기쁨보다 먼저 뜨거운 불안이 밀려왔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잠식했다. 나는 일단 숨을 고르려고 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며 현실감을 붙잡았고 손 떨림을 숨기려 구석구석 집안을 정리했다. 종이 한 장이 내 전부가 되는 게 무서웠다. 첫째로 한 가지 확실히 한 일은 원본 용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 것이다. 구김가지 않게 비닐봉투에 넣고 집 안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 스크린샷을 찍어놨다. 며칠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SNS 알림을 끄고 메신저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바꿔두었다. 마지막으로 평범해 보이는 하루를 붙들고 싶었다. 그리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당첨 사실을 함부로 밝히지 않기, 당장 큰 지출을 하지 않기, 공식 절차는 차근차근 밟기. 먼저 공식 확인 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첨 확인을 위해 운영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찾아봤다. 당첨금 수령 방법과 기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읽었다. 내 기억으로는 신분증, 당첨 용지 원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당첨 용지를 구김 하나 없게 정돈해 봉투에 넣어 두었다. 당첨금 수령은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농협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조용히 그곳을 방문했다. 창구에서는 신분증과 당첨 용지 원본을 요구했다. 창구 직원은 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하고 관련 서류 양식을 작성하게 했다. 그 자리에서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과 세금 관련 차이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담을 받을 시간을 요청했다. 너무 성급한 선택은 돌이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창구에서 받은 안내에 따르면 고액 당첨금은 지급까지 며칠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 검증과 계좌 확인, 세무 처리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실제 입금 일정이 확정된다고 했다. 나는 그 기간 동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당첨금 수령 시 신원 확인과 관련한 보안 절차가 철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원본을 맡기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받았다. 당첨금이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기 전 며칠은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 시간을 활용해 우선순위를 적었다. 가장 먼저 미납된 관리비, 국민연금과 4대 보험 미납분, 대출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록을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비상금을 남겨두기로 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미래를 위한 소액 투자, 그리고 소박한 기쁨을 위한 예산으로 나눌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글로 적어두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수령 절차를 마친 뒤 실제로 계좌에 당첨금 일부가 입금되는 날, 나는 혼자 집 거실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켰다. 숫자가 뜨고 나자 실감이 났다. 그제서야 손이 떨리고 머릿속에 비로소 감정들이 올라왔다.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도 웃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던 만큼 큰 소비는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도록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몇 가지 생활의 기초를 바로잡았다. 관리비와 미납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과 보험 미납분을 정리했다. 대출은 전부 갚아버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작은 확인들을 계속했다. 세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당첨금 수령에 따른 세금 신고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찾아봤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담을 바로 예약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은 스스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숙지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당첨금 일부는 여러 계좌로 분산 보관했다. 한 계좌에는 생활비와 당장 쓸 돈, 다른 계좌에는 비상금, 나머지는 장기 보관용으로 분리해 두었다. 이 단순한 분할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서점에 가서 재테크 관련 책을 읽거나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배달비 걱정 없이 음식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지금의 나는 인생을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